이견의 스포트라이트, JTBC의 이견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고유정 관련된 사건을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나왔던 얘기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고유정과 현 남편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현 남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대검 심리분석관으로 있던 김태균 교수, 그 사람은 뭐 아시다시피 인천 동춘동 그 초등학생 잔혹 살인 사건, 거기에 대한 심리 분석을 그 여고생에 대해서 했고, 또 안희정 사건에서 김지은 씨 관련된 부분에서 심리 분석도 한 사람이죠. 아마도 이제 제 기억하기는 대검찰청에서 심리분석관으로 위촉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검찰청과 관련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그게 뭐 실제로 고용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정확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김태경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보기에 고유정은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죠. 자기 연민형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 연민형이라고 하는 게 나르시시스트죠. 나르시시스트가 자기애적.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자기애적 인격 장애 이런 말을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분석을 해본 초기에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들려오는 몇만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할 뿐이기 때문에. 근데 김태현 교수는 뭐 대검 심리분석관이시니까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 뭐 경계성 인격 장애라든가 무슨 뭐 이런 뭐 그런 주장과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대검에서 지금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하면서 관련된 심리 분석을 했을 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찰청에도 심리 분석관이 있고, 그때는 뭐 진술 분석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와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 연민형 사이코패스라고 초기부터 주장해온 바였고, 김태현 교수는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뭐 흔히 말하는 일부 경계성 인격 장애도 가지고 있고, 여러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 이게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얘기는 범죄의 영역이고, 무슨 인격장애, 무슨 인격장애는 DSM-4라든가 ICD 같은 이 임상적인 형태의 정신적인 질환 혹은 신경적 질환에 대한 네이밍인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코패스예요, 경계성 인격 장애예요 라고 한 물음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고, 다른 얘기 중에 하나는 그 피해자의 동생분이 원래 그 제주도에서 CCTV가 이제 조금 은폐됐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지금 공개된 거 이외에도 하나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시신이 유기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못 찾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걸 공개하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그 말이 동조가 되지만, 심리 분석상으로는 제주도 내에서는 시신의 일부를 거기다 유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의 훼손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은
제주도 내에는 그 여러 가지 그 뭐 옷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을 유기를 하고 거기서 뭐 소각되니까 바로 소각되니까 제주도는 인구가 작아서 그 바로바로 소각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바다에 유기하고 김포 유기한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의미로 심리 구조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고의정의 심리 상태로 봐서는 제주도의 그 피해자의 유해 일부도 놔둘 수 없다고 하는 강한 분노. 그런데 그 강한 분노 중에서 하나는 본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완전히 추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시신을 유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했고 아마 경찰도 그 부분은 약간 눈치를 채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뭐 굳이 수사가 이제 처음에 혼선을 빚으면서 그 얘기를 굳이 할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은 수사 실패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눈치채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제일 걸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제 고의정 사건에 대한 얘기를 쭉 했지만은 또 하나 걸리는 건 그거죠. 이제 의붓아들 그 살인 의심 사건이죠. 변사 사건이죠. 거기에 이제 현 남편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현 남편의 주장 부분도 상당히 뭐 들어볼 만도 하지만은 중요한 건 그 진술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제 어제 얘기한 이윤성 교수의 주장, 그러니까 법의학자인 즉 절피뎀을 썼어도 한 번만 썼다고 하면은 그 이게 범출이 안 될 수 있다. 즉 그거이 뭐냐면 이 부분을 사실은 경찰이나 국과수에서 정확히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절피뎀 같은 약물이 1년까지 검출이 된다. 그거는 사실 신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꾸준히 썼으면은 1년 뒤에는 검출이 되지만 딱 한 번 썼는데 1년까지 검출이 된다. 이건 사실은 좀 근데 제가 이제 뭐 법의학자가 아닌 이상 명확히 얘기할 수 없고 또 이제 청주경찰, 제주경찰, 청주경찰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굳이 그걸 반박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반박을 안 했지만은 결국은 이윤성 교수의 얘기가 맞다고 하면 뭐 맞겠죠. 왜냐면 법의학자시니까. 그럼 결국은 고의정이 현 남편한테 절피뎀을 썼다고 해도 썼을 수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주장한 바대로 그 현 남편한테 썼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한테는 심리 구조상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범죄 행동의 입장에서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입의 피라든가 뭐 심대매트의 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다른 부분이 좀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이 그 의붓아들이 사망한 그 당시 10시쯤에 이 현 남편이 CPR을 했고 뭐 119 했고 이거는 다 대체적으로 이제 소방 출동 일지에 보이는데 정황상으로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제 동생이 소방관이거든요. 제 동생이 소방관인데 제 이제 집에서 어떤 사실 조금의 응급사고가 있어갖고 119로
여기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누구누구네 집입니다. 금방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방관들, 소방구조대, 소방구급대 이런 사람들은 좁은 동네, 특히 뭐 지방의 소도시나 소도시대에서 아니면 어떤 이 소방서의 구급출동, 구조출동에 이름 다 압니다. 왜냐면 같은 소방학교를 나왔고 같은 동기이거나 아니면 선후배이거나 특히 소방관들은 뭐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도 많고 그런 걸로 잘 이제 연결이 잘 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걸리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소방관이 소방 10년이 넘게 구조 구급을 한 소방관이면 꽤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겠죠. 그 말하자면 소방 관련된 같이 전화 받는 그 사람, 콜을 받는 사람이 자기 후배일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거죠. 이 사람이 이 현 남편이 발견을 했어요. 아이가 지금 이상해. 자기가 뭐 당황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자기가 구급을 하고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를 누구한테 시키냐면 자기 아내한테 시켰어요. 그럼 참 그건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소방구급이면 바로 이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화기가. 그러고 나서 119 들어오고 나 누군데? 그럼 금방 알단 말이에요. 나 누군데 여기 사실 집에 큰 일인 것 같아. 얘기하면 형님 알았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제 동생 얘기도 했지만 제 동생이 이제 집에 약간 구급 상황이 있어갖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 누구누구네 집인데 그럼 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굳이 주소를 불러줄 필요가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호도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건 작년 올해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상황 자체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갖자 그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아는 경험치상으로 그리고 아마 주변에 있는 소방관들 자기가 직접 구급대를 10년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한테 신고 뭐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구급 당시 그 녹취가 된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 구급일지를 그 전화 받는 사람이 그럼 뭐 애기 몇 살이에요? 신고자 뭐 지금 저기 몇 년생 몇 개월이요? 몇 살이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눕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래야 되겠죠. 아니 우리 남편이 소방관 구급대 누구누구예요. 라고 하면 그러시군요.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 없이 그냥 쭉 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소방 구급대라는 건 전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고유정이 이걸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죠. 평소에 생각해 보세요. 이 소방 공무원들 뭐 회식도 하고 소방 공무원들 굉장히 친해요 서로. 잘 아시겠지만은 아시는 분은 왜냐면 서로 같은 팀을 돼서 팀이 돼 갖고 움직이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대 같은 경우는 대여섯 명이 거의 뭐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구급대 같은 경우도 그 팀은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소방관들도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친하기도 하고 친해야 되고. 이 상황은 저는 이 신고하고 얘기하고 이 CPR을 했다는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고의정 음성 파일 분석만 했어요. 채널 A의 그 기자가 얘기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음성 분석 자체가 이게 과잉된 감정, 과흥분 상태 사실은 컨텐츠와 감정 상태 안 맞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 현 남편이나 고유정이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남편이 지금 CPR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0년차 베테랑 소방구조국대. 이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을 너무 잘 아는 누구란 말이에요. 지금 이 흔히 말하는 몇 살이에요? 바닥에 눕혀요? 뭐 가슴 중앙 CPR을 해요? 말아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하고 있어요. 뭐 3cm 뛰어요? 뭐예요? 이걸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이 응급처치 119에 전화하니까 이건 이제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고의정이 전화를 하고 한 3cm 정도 눌러야 돼요. 속도에 맞춰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같은 속도로 읽는다고 보세요. 3cm 정도 눌러야 돼요. 애가 속도 제가 맞춰 드릴게요. 속도에 맞춰 불러야 돼요. 구급대원 가고 있어요. 어머니 구급대원 도착하기 전에 hum박박 계속해 주셔야 돼요. 라고 지금 이렇게 쭉 지금 한 10몇 초 되죠? 이걸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구급대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고유정은 왜? 이 얘기를 계속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할까요?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건 상황적으로 너무 이상해요. 또 하나, 남편은 분명히 시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시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심장의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이 어떤 자세, 중력에 의해서 저 결구가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거기서 시반이 반점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충 그 정도 됐을 경우에는 경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흔히 말 근육 강직이 같은 거죠. 10년차 구급대원이면 그걸 모른다? 아니죠. 너무 잘 알죠. 딱 봤을 때 아이가 엎어져 있고 근데 봤는데 애가 강직이 일어났어. 아니면 강직이 아니라 그 시반도 있고 뭐 이상해. 근데 CPR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래도 자기 애 아버지니까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상황은 달라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이미 시반이 있어. 강직이 오늘도 나타나. 그런데 살릴 수 있다? 아니 못 살려요. 시반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심장이 멈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시체 강직이 이 근육 강직이 나타난다. 물론 12시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막 정신없이 막 그 CPR을 하고 뭐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막 했다고 하면 이해는 되겠는데 10년차 구급된 베테랑 구급대원이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했다. 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더욱 더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 남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현 남편이 분명히 이건 답을 해줘야 돼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고유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온 건 그 얘기예요. 어쨌든 복수의 매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현 남편이 거짓말 탐지기 거짓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분 좀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거짓이 나타났을까? 라고 하는 거. 물론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돼요. 어쨌든 좀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현 남편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오해받는 것에 대한 저도 원치 않고 많은 사람이 원치 않아요. 지금 고유정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이 머리가 이렇게 전 국민이 막 골치 아픈데 여기에 또 다른, 그러니까 저는 현 남편이 어떤 뭐 책임이 있다 그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건 해명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 흔히 말하는 구급상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해였다고 하면은 그 이 현 남편 부분한테 뭐 상당히 사과를 드리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해는 잘 안 돼.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야지 본인도 설명을 해야지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고유정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뭐지라는 의문을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